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민명리 강의록 편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인, 일간을 생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은 것이다. 정의는 음양이 다른 것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음양이 다르고 음양의 합은 천지의 합이기 때문에 음양이 배합이 됐었으면은 발을 정자로 쓰다 보니 올바른 길을 말을 합니다. 근데 편인은 한쪽 편자를 썼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요. 편인은 머리 회전이 빠르고 순발력도 있으면서 임기응변의 명수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재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정의는 한쪽에 쏠려있기 때문에 원리 원칙적이고 선비와 같은 기질이 있어서 어떤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진리를 찾아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어떤 경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편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론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편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상황에 맞게 적절한 이론을 내놓고 상황에 어울리는 이론을 내놓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기응변이 뛰어나고요.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 그 상황을 현 시점에 맞게 적절하게 필요한 방법들과 수단을 동원해서 헤쳐나가는 기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자, 연예인, 예술인 등에 어울리며 손으로 하는 재주가 있어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연예인이 요즘에 와서 연예인들이 참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요. 사람들한테 어떤 선망의 대상의 직업이기는 합니다만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연예인은 어떻게 말하면 좀 대접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려움을 나타내고 때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었다라고 말을 하지요. 쉽게 말하면 좀 하찮하게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연예인을 하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되고 옛날에 기술이라고 하면 남사당이라든가 이런 걸 말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 편인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나름의 한쪽에 쏠려있는 전문가적인 분야의 기술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기술자라고 하는 것도 있지요. 예를 들자면은 의사 같은 경우도 아주 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있고 상대방을 콕콕 정확하게 아픈 곳을 잘 진단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특히 침을 놓는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의사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특히 편인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의사들은 그런 아주 기술이 뛰어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도 그런 한쪽으로 쏠려있는 어떤 기회를 나타내고요. 또 편인은 손으로 하는 재주입니다. 이것들도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뭘 만들어내는 도구라든가, 예를 들어 손으로 어떤 조립하고 특별한 어떤 설계물을 만들어낸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편인의 작용이 뚜렷하게 있으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남들이 원하는 기발하게 생각하는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편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상을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편인은 계모의 정과 같고 편파적이며 일시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정이라고 하겠다. 요즘에 계모라고 하는 단어는 안 쓰지요. 옛날에는 계모란 단어가 흔히 말하는 옛날 소설이든지 이런 걸로 따져서 우리한테 매우 오감이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요즘은 굳이 이혼도 제법 옛날에 비해서 많이 일어나고 또 이혼이들 하다 보니 재혼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계모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어감은 매우 안 좋았었다 보니 요즘은 굳이 계모란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 계모는 겉으로 볼 때는 때로는 남편이 볼 때는 아이들한테 참 잘했지만은 남편이 안 보거나 주변에 아무도 안 볼 때는 다른 아이를 좀 상하게 하거나 아이를 아프게 하거나 이렇게 했었죠. 그러다 보니 계모의 마음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편인의 역할들은 계모란 단어는 빼고 겉으로는 웃고 있습니다만은 속으로 칼을 갈 수도 있고요. 속으로는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합니다만은 겉으로는 표현을 잘 못하는 기질도 있고, 그래서 편인의 어떤 겉과 속은 좀 상반된 기질이 있을 수 있다. 때로는 너무 표정으로 보고 속마음까지 같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말하는 것만 가지고 너무 믿지 않는 것도 편인을 바라보는 어떤 좀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수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편인은 식신과 어울리면 도식이라고 하는데 밥그릇 없는다는 뜻으로 배신이나 실패, 사기, 재난, 질병, 부도 등 실직을 의미하며 재산과 부인을 괴롭히고 겁탈하는 겁제의 작용을 돕는다는 뜻도 있다. 편인이 제일 문제는 도식입니다. 그래서 편인과 식신이 어울릴 때는 도식이라는 말은 밥그릇을 엎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것들은 전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 밥그릇을 엎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먹을 게 없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편인과 식신이 어울릴 때는 매우 어렵고 힘듦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편인과 식신이 만났었을 때는 일단 좋은 것들도 흉하게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급을 떨어뜨려 놓고 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우리가 늘상 만나기 싫은 거죠. 실패, 사기, 재난, 질병, 부도, 실직, 때로는 부인을 괴롭히고 겁탈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기 싫은 어떤 단어들이고 만나기 싫은 어떤 일들을 말을 하는데 편인이 그것들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불러오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편인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때 참조해 놓는 것도 좋겠지요. 그 다음에 다방면에 재능이 많지만 뚜렷한 자신의 능력 개발에 소홀하거나 한 가지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는데 행동과 마음이 역시 불안하고 초실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팔방미인이 흔히 말하는 박 붙는다 라고 하는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을 안다고 해서 깊이 있게 알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편인은 수단과 임기응변이 좋다 보니 현실에 맞춰서 예를 들면 시대 상황에 맞춰서 순간순간 빨리빨리 반응을 하면서 기술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거나 깊이 있게 어떤 공부를 한다 이런 것까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은 많고 뚜렷한 어떤 방법을 찾기는 합니다만은 아주 깊이 있는 원론적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수단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행동과 마음이 역시 불안하니 이랬다 저랬다. 때로는 설탕이 좋다. 설탕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요. 설탕은 우리 몸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당분을 제공하지만은 그게 많았었을 때 흉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많이 먹지 말아라와 또 상황에 따라 먹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미리 상반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편인은 이랬다 저랬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저 상황에는 저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왔었을 때 초질관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 초질관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좀 어떤 신뢰라든가 이런 거를 좀 오랫동안 가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인의 작용은 한번 초질관하는 그런 어떤 자세도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인은 기회 보고요, 눈치 보고 때로는 분위기, 때로는 허례허시, 고독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분명히 혼재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선이 있고 설탕이 어떨 때는 꼭 필요하다고 했었고 어떨 때는 나쁘다라고 얘기했고 소금이 어떨 때는 우리가 소금을 너무 안 먹어도 몸에 병이 생기죠. 너무 많이 먹어도 병이 생깁니다. 근데 소금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선악이 혼재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냅니다. 그래서 다방면에 재능은 있습니다만은 혼재하기 때문에 깊이 알기는 어렵다. 이런 말도 여기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편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식신과 어울릴 때 도식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만은 편인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꼭 효신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효신은 뭘까요? 올빼미를 말을 하는데 올빼미에는 누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동식물이고 똑같습니다.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간에. 근데 편인은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은 편인이 아니겠죠. 올빼미는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은 때에 따라서는 자식을 자기가 직접 잡아먹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도식의 작용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자식도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는 것들이 올빼미다라고 말하는 것이 효신이다라고 설명해 놓은 겁니다. 꼭 그렇게 이제 지금으로서는 편인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다 이런 말의 설명보다는 현실에 맞게는 어떤 부모 간의 정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덕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따지면은 효신이 있으면은 때로는 편인이 있으면은 덕을 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정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감정보다는 현실이라고 하는 물질을 얘기할 때
효시는 부모의 덕을 받기는 어렵다. 이런 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아까 했듯이 편인은 어떤 한 가지가 좋게 작용을 할 때는 내가 한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기술, 의사라든가 손기술이라든가 뭐 어떤 만들어내는 재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편인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편인이 많을 때는 어떨까요? 뭐 기술, 예술의 작용은 아주 강하겠고요. 부모의 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좀 더 고독해지겠고요. 제극인이다 보니 남자는 인수가 너무 많으면은 부부 사이가 좀 불화하게 됩니다. 때로는 여자 같은 경우는 편인의 시의 기둥으로 서 있으면은 편인은 식신을 극하거든요. 그럼 자식과의 또 인연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편인의 어떤 다른 많았었을 때 특징이죠. 물론 뭐 편인 자체를 가지고 학문에 대해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편인의 학문의 인연은 분명히 좀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없을 때는 편인은 임기응변, 상황 판단, 때로는 현실 적응 이런 말을 하는데 편인이 없으면은 눈치도 좀 없고 또는 상황 판단도 조금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편인의 작용이겠죠. 그래서 편인이 없으면은 그런 것들도 못한다 이런 말들 합니다. 물론 뭐 공부를 잘한다 이런 거와 또 좀 다릅니다. 공부는 여전히 인연이 없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손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또 편인이 없으면 좀 남들보다 기발한 손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연애 편인이 있으면 어떨까요? 뭐 정의는 선재가 좋았다. 뭐 초년에부터 뭐 집안이 좀 반듯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편인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편인은 연애에 있으면은 좀 선대가 조금 몰락했거나 선대가 또 어떤 기술자 집안이거나 이런 것들을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월에 있으면은 뭐 학문보다는 기술의 인연이 있고요. 기술 쪽으로 분야를 둬야 되고 명리학 같은 경우도 좀 편인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인연을 맺기는 좀 더 쉽습니다. 아무래도 좀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통찰력을 가져야 되고 한쪽으로 좀 쏠려있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일에 있었을 때는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일지지에 편인이 있으면 부부불화합니다. 왜냐? 편인 자리는 일지지는 배우자 자리인데 그 배우자 자리에 엄마가 있으니 엄마가 배우자가 엄마처럼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이가 좋을 일은 없겠지요. 그 다음에 시에 있다. 뭐 자식이는 약할 것이고요. 노년에 조금 고독하고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편인의 작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길하게 작용할 때는 뭐 인성 바르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거나 어떤 내가 남들이 알지도 못하는 특이한 것 어떤 손재주를 뭐 아주 기발한 손재주가 있습니다만은 뭐 꼭 그렇지는 않다. 현실적으로는 그게 현실적으로 편인의 어떤 길하게 작용인데 흉하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편인의 활용입니다. 편인이 태과 중형이 되면 고생이 많든가 박복하다. 뭐든지 많은 거는 좋다라고 말하진 않았었습니다. 중하거나 형하고는 것도 당연히 좀 어렵겠죠. 그래서 편인이 고독하고 외로운데 많거나 때로는 충하거나 형하게 되면은 박복하다. 이게 또 때로는 종교인의 삶이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속세에 살기는 합니다만은 항상 종교에 한 발 이렇게 건너두고 때로는 종교의 마음 한쪽 이렇게 두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편인이 많이 투관하면은 부모 덕이 없고 인덕이 없다. 뭐 편인 얘기할 때는 이거지. 항상 덕이 없고 윗얼은 윗사람의 덕을 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꼭 편인을 말할 때 꼭 따라다니는 말 중에 하나겠죠. 편인은 편재가 극하면은 유산, 횡재수가 있거나 여행으로 재물을 얻는다. 이제 편인이 가장 바라는 것은 편재입니다. 그래서 편인과 편재가 사주의 기둥으로 있으면은 부모님한테 덕을 받습니다. 빨리 있으면은 조금 더 청년기, 장년기에 늦게 있으면은 나중에 유산으로 이런 걸 말을 합니다. 또 편인과 편재가 있다면은 우리가 횡재 때로는 유산 이런 거 제일 횡재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뭘까요? 복권이겠지요. 그래서 편인은 횡재라고 하는 것들을 말할 때는 복권처럼 1,000원 내고 뭐 10억, 20억 받고 이런 거는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사주에 나와 있거나 횡재운으로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사주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때로는 그냥 이 횡재운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평소에 100원이라든가 이런 걸 바라거나 100원을 받는 수입을 일을 했었는데 횡재운이 올 때는 150원,
때로는 한 200원 이런 정도의 돈을 받는 것이지 생각지도 않게 계획했던 거와는 다른 어떤 돈을 받는 것들이 횡재라고 말하는데 횡재운은 그런 정도의 운입니다. 1,000원 내고 20억, 10억 받고 이런 거는 횡재운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편인과 편재는 꼭 기억하십시오. 유산과 횡재수다. 이거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편인이 식신을 만나면 재물이 뜬구름처럼 파산할 때가 있다. 이거는 늘상 얘기했죠. 편인이 식신을 만나면은 도식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식은 항상 어려움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식이라는 것은 내 밥그릇을 엎어버립니다. 이렇게 매우 힘들어지니까 이것도 한번 꼭 살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인은 연월에 있으면은 부모와 초년부터 떨어져 사는 것들이 좋고 태학하지 않으면 편인도 보약에 작용을 한다. 그래서 편인도 신약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 혼잡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정인이 있거나 편인이 있어도 별로겠죠. 편인과 어울리면 노력에 비하여 편관과 어울리면 노력에 비하여 성취가 적다. 편인과 편관이 어울리면 재앙이 백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편인과 편관이 어울리는 것은 어려움이니까 좋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백단이니 매우 여러가지 힘든 일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신강사주에 편인이 많으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도 꼭 살펴야 됩니다. 신강한데 안 그래도 내 강한데 편인은 한쪽으로 쏠려있는 마음이다 보니 외고집쟁이라든가 아주 외골수처럼 이렇게 꼴통 노릇을 하기도 하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꼰대라고 하는 단어에 적합한 어떤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살피는 것도 괜찮겠죠.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운에서 식신이 용신이면은 이제 운에서 편인을 만날 때 내 사주가 식신이 용신입니다. 아직 용신에 대해서 안 배우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더 추가로 드립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 식신이 용신일 때 편인을 만나게 되면은 뭘까요? 식신과 편인은 도식이지요. 모든 걸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살이 편관이 있는데 편인까지 왔다. 재앙이 백단이겠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사주가 합에 의해서 또 변화를 하는 거 한번 살펴보죠. 정인과 편인을 인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성이 변해서 비겁이 되었을 때, 인성이 변해서 비겁이 되었을 때는 어떨까요? 대체로 목일간이 정임합이 있으면은 목이라고 하는 걸 때 임수가 정임합 목의 역할을 하지요. 이것들도 마찬가지. 인해합도 마찬가지겠지요. 이런 것들은 인수가 변해서 비겁에 작용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는 인수가 비겁이니 인수는 부모, 문서, 공부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비겁으로 변하다 보니 부모님이 비겁은 내 돈을 뺏어가는 역할이 제일 크게 있죠. 그래서 부모님이 내 돈을 뺏어가는 거라. 때로는 문서를 샀는데 집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좋다고 얘기 들으면서 종이를 받았는데 문서를 받았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돈으로 털어먹게 되더라. 이런 것들도 비겁의 작용이고요. 공부하러 갔는데 공부는 안 되고 이런 것들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겁이 식상으로 바뀌면 인수가 식상으로 바뀌면 어떨까요? 이럴 때는 어떤 일간들이 있을까요? 목일 때 무괴합 같은 거. 무괴합은 화지요. 그래서 목이 계수라고 하는 인수가 화의 역할을 합니다. 이럴 때는 배우고 인수가 식상이니 식상은 수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재주라고 그랬죠. 공부한 만큼 재주가 나오고 공부한 만큼 능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움을 내가 정의는 어른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아랫사람으로 베풀기도 하고요. 또 내가 주변에 도와주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복양해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비겁이 식상으로 바뀌었을 때 작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비겁이 인성이 재거성으로 바뀌면 어떨까요? 자꾸 비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인성이 재성으로 바뀌면 어떨까요? 대체로 목일간일 때 자축합이 있었을 때 그렇죠.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자축합 토인데 자수라고 하는 것이 토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일간일 때 사신합 수지요. 그러면은 사화라고 하는 인성이 신과 앞에서 수의 작용, 재성으로 바뀝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유산이 돈이 됩니다. 내가 어떤 부모님한테 받은 문서가 돈이 되죠.
때로는 문서를 샀는데, 때로는 그 어떤 땅을 샀는데, 때로는 종이를 어떤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라고 어떤 내가 문서를 취득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 전부 다 돈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남자 입장에 따지면은 공부하러 갔는데, 인성을 가지고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서 죄로 변하잖아요. 뭐, 여자를 만나기도 하겠고. 때로는 어르신이 나의 여자를 만들어주다 보니, 뭐 연상에 있는 여자, 나의 윗사람이 나의 아내가 되는 역할도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성이 관성으로 바뀌는 건 어떨까요? 토일간일 때 정임합이 있었을 때 관성으로 바뀌죠. 금일간이 묘술이라든가 오미합 화 같은 경우 이것들도 관성으로 바뀝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면 관을 얻죠. 공부하면 관을 얻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내가 공부해서 취직하고 승진하고 합격증 받고 이런 말이겠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면은 관을 얻는다는 의미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은 직위로 올라갈 때 관의 어떤 성취를 말을 한다. 이런 말 합니다. 인성이 인성으로 바뀔 때는 어떨까요? 화일간일 때 인해한목이 있었을 때. 목이라고 하는 화는 인해가 있었을 때 목이 목이죠. 목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공부고 공부해서 공부고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금일간일 때 갑기압토 같은 거, 자축, 수일간일 때 을경합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금으로 바뀝니다. 인성으로 바뀝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성은 원리 원칙적이고 진리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어떤 풀어나가는 오행이라고 하는 수레바퀴에서는 풀려나갈 나갈 길이 있어야 됩니다. 인성이 인성으로 바뀌면 너무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제야의 선비처럼 돼서 아무것도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꼭 인성이 인성으로 바뀌는 거는 조금 어떻게 말할까 현실감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 사주를 한번 보죠. 또 실제 사주를 볼 때는 이제 정축년, 경술일, 경술월, 기사일, 경호시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행을 항상 먼저 붙이라고 했었죠. 이 사주는 남자 사주입니다. 그래서 오행을 먼저 붙이면은 경금은 뭘까요? 양의 금입니다. 경금은 양의 금입니다. 당연히 양의 금이겠죠? 그 다음에 기토는 음의 토겠죠? 또 경금도 양의 금입니다. 정화는 음의 화고요. 그 다음에 오화도 음의 화입니다. 사화는 양의 화지요. 당연히 술토는 양의 토고요. 축토는 음의 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오행으로 묶어놓다가 보니 목이 없고 화토가 각각 3개씩, 금이 2개씩, 수는 없습니다. 아주 오행으로 편중된 사주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면은 기토의 뜻의 설명, 아주 신뢰성이 있고요. 또 먼저 나서려고 하지는 않지만은 신중하고 남한테 믿음성을 주기도 한다. 때로는 음흉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기토는 봄, 여름, 가을이 좋다고 했었는데 이 사람은 가을에 태어났다. 천간에 올리면 좋은 거는 간목, 병화, 개수가 좋다라고 했었는데 하나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강신약을 논할 때는 제일 먼저 토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은 토가 몇 개일까요? 토가 개수는 3개입니다만은 월지에 있는 토는 2.5점의 힘을 가지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4.5점의 힘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토를 도와주는 화의 힘은 하나, 둘, 3개 있습니다. 그럼 3점입니다. 그러면 7.5점의 힘을 가지지요. 아주 극강한 사주입니다. 그러면은 운을 바라볼 때는 화와 토의 운을 뺀 금, 수, 목의 운을 찾습니다. 그러면은 금, 때로는 때로는 목, 때로는 수, 금, 이런 걸 말을 하겠죠. 그래서 운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고 30대, 40대는 조금 힘들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천간의 합과 축을 한번 살펴보죠. 천간에 합이 있나요? 합은 없습니다. 지지에 합이 있나요? 오술이 합이 있죠. 인오술에서 오술이 있고 사축은 그저 꼭 합이라고 말하기 조금 어렵겠죠. 유가 빠진 삼합인데 이런 건 합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때는 사오라고 하는 미토가 빠진 반방합 정도의 힘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이 있는가? 형은 축술이라고 하는 형이 있죠. 축술의 형은 미토라고 하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30대 조금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충이 있느냐? 뭐 천간에 충은 보이지 않고요. 지지에도 뭐 충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파해가 있느냐? 뭐 원진까지 따지면 축오 원진, 사술 원진. 뭐 이 사람은 육신으로 따져도 수가 없어서 배우자 인연이 없는 사람인데 원진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축오 원진, 사술 원진. 그래서 뭐 굳이 배우자 인연은 없는 사람이다. 때로는 일부 종사, 일처와 같이 살기는 어렵겠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합충형팔 육진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은 뭘까요? 상관이고요. 또 경금도 상관입니다. 정화는 편인이겠죠. 오화도 편인입니다. 사화는 정인이겠고요. 술토는 겁재입니다. 축토는 비건이지요. 비견입니다. 그래서 편인은 신약한 것도 괜찮다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은 신강하고요. 편인은 뭐 편재와 어울리는 것이 좋다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은 편재 뭐 없습니다. 만나지도 않고요. 뭐 편인과 편인 정인이 혼잡되면 좋지 않다라고 했었고요. 이 사람은 다행히 편관과에 대한 얘기를 편관을 했었는데 이 사람은 편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또 상관이 있기는 합니다만 식신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아까 운으로 따졌었을 때 너무나 극강한 사주니까 금수목의 운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 사주는 금이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뚜렷하게 2개를 자리하고 있죠. 아주 좋은 기운이 천간에 2개 있습니다. 비록 상관이기는 하지만은 그 상관의 재능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아주 뭐 옛날로 따져서 나이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뭐랄까 재능도 뛰어난 사람이고 자기 어떤 높은 직위에 있으면서 아주 명예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 성격적으로는 조금 글쎄 너무 좀 과격하고요. 좀 아주 외골수적인 똥꼬집 기질도 뚜렷하게 있고요. 뭐 배우자 인연은 뭐 현실적으로 좀 갖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편인에 대해서 공부를 여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또 뭐 오늘 또 영상을 이렇게 뭐 좀 뭐라 그럴까 뭐 좀 여러 가지 팁이라든가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막 슬라이드를 돌려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좀 더 알아듣기 쉬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더 나은 거 전에 어떤 뭐 얼굴만 보이는 것보다는 이게 나아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당분간 계속 이런 식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편인에 대한 공부, 육친에 대한 공부를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육친에 대해 정리를 한번 한 다음에 다음에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